어느 날 거실에서 눈을 떴는데 누워있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일어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어르신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그 순간 떠오른 단어는 요양원이었습니다. 혼자 되고 아프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권유받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자식들도 걱정이 돼서 의사도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양원은 안전하고 편하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간표에 따라 밥을 먹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는 삶. 과연 내가 바라는 노후일까요?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 몸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내 삶까지 누군가의 손에 넘기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요양원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고 지금은 혼자 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을 가지 않고도 안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삶의 끝이 아닌 다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어느 날 74세 박정희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녀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홀로 사는 엄마가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었던 아들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희 어르신도 그 말에 고마운 마음이 컸고 자신도 이제 혼자 사는 것이 벅차다고 느끼던 차였기에 흔쾌히 짐을 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을 정리해 주었고 손주는 할머니가 와서 좋다며 장난을 쳤습니다. 아들도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든든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은 편했지만 곧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맞춰 밥을 준비하자 며느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V를 켜놓고 보다가 손주가 온라인 수업 중이라는 이야기에 소리를 줄였고 샤워 시간이 겹칠까봐 일부러 밤늦게 씻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치가 보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엔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 끼기 어렵고 하루 종일 혼자 방 안에 머물다 보면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미안한 눈치를 보였고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엄마를 챙기려 애썼지만 서로가 지쳐갔습니다. 결국 3개월 후 정희 어르신은 조용히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적어도 마음만은 내 자리 위에 놓여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녀 집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기엔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고 자식들은 함께 살자고 말해줍니다. 부모로서도 고맙고 든든한 말이죠. 그렇게 짐을 싸고 자녀 집에 들어가면 잠시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이제는 밥도 챙겨 먹을 수 있고 아플 때 바로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 구조부터 생활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텔레비전 볼 때의 소리 크기 하나까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손주들은 반갑지만 아이들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말조차 아끼게 되고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자녀도 처음엔 신경을 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바쁜 출근 준비 와중에 아침 인사가 줄어들고 퇴근 후 대화는 짧아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있어도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가족인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고맙고 미안한 마음 사이에서 말없이 존재를 줄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 집에서의 생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고 함께 밥을 먹는 기쁨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자리가 없다는 감정입니다. 눈치를 보며 숨죽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지고 스스로 조심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나답게 살아가는 삶은 더 멀어집니다. 자녀 집이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삶의 중심을 잃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그 집은 결국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임시 처방인지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간병인을 두고 집에 머무는 방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병인을 둔다고 해서 마음까지 편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 집을 떠나 독립한 어르신들이 혼자 살되 도움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방식이 간병인 돌봄입니다. 처음에는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일상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다릅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생활 공간에 낯선 이가 들어오는 불편함입니다. 간병인은 좋은 의도로 돕지만 사소한 습관 차이와 생활 리듬이 어긋나는 순간이 쌓이면 정서적 피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간병인의 잦은 교체입니다. 여러 이유로 교체가 반복되면 어르신은 매번 새 사람에게 적응해야 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성격, 집 구조 등을 다시 설명하는 반복에 지치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일정 시간 지원 외에는 대부분 사비로 부담해야 하며 명절이나 주말, 야간 시간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은 오히려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간병인은 돌봄은 가능하지만 정서적 교감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몸은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어도 마음은 기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편한가? 아니면 더 외로운가? 82세 이순덕 어르신은 자녀 집에서 생활하다가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감도 커졌고 결국 주민센터를 통해 간병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씨와 꼼꼼한 손길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작은 불편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짜다는 말 한마디에 민망해졌고 익숙한 물건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당황했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조심해야 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간병인이 자주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4명이나 교체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에게 맞추려 애쓰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원받는 시간 외에는 사비가 들었고 교통비며 식사도 챙기다 보니 매달 생활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순덕 어르신은 조용히 간병인을 보내고 혼자 사는 선택을 다시 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마음이 조용한 게 더 좋았어요. 그렇게 그는 다시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과의 생활이 버거워지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지로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언제든 돌봐줄 사람이 있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챙겨주고 식사도 걱정 없이 해결되니 어찌 보면 가장 안정적인 곳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가족들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요양원 입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어르신도 그런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자녀들도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었으며 식사도 제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철저하게 짜인 시간표 속에서 돌아갑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간식은 언제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불편을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시간도 눈치를 봐야 하고 가족이 면회 오는 시간조차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먹고 싶은지, 오늘은 조금 더 쉬고 싶은지 그런 사소한 욕구조차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활 리듬이 다르다 보니 소소한 갈등이 생기기 일쑤였고 그 안에서 조용히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더불어 요양원에서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행동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이 동시에 무너져 내립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물론 요양원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중증 질환으로 상시 간호가 필요한 분들에겐 적절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 요양원은 보호가 아닌 제한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몸은 편할 수 있어도 마음까지 편안하지 않다면 그곳은 결코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는 이런 모습이었을까? 안전하다는 이유 하나로 내 일상의 속도와 리듬을 포기해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어르신은 조용히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혼자 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온 분들이 어떻게 혼자 살아가면서도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존재합니다. 78세 한영자 어르신은 요양원을 나와 혼자 살기로 결심한 뒤 동네 이웃들과 조금씩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외출조차 두려웠지만 매일 아침 마트 앞에서 인사하는 이웃을 만나면서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추천받은 걷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고 근처 어린이집에서 손자처럼 챙기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아침엔 일어나 약을 챙기고 라디오를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에는 근처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고 돌아옵니다. 혼자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하루. 영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누가 늘 곁에 있지 않아도 내가 만든 리듬 속에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안정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요양원에서 퇴소하거나 간병인 서비스를 중단한 후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혼자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립된 독거가 아니라 준비된 독립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로 마음먹은 어르신들은 가장 먼저 집 구조를 점검합니다. 욕실 문턱은 없애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응급 호출벨을 침대 옆에 두고 무선 감지 센서를 현관에 달기도 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삶은 오히려 외로움을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루 일과를 짭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약을 챙기고 손목 돌리기와 스트레칭을 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늘 먹을 반찬을 한두 가지 미리 만들어두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어놓은 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서 먹기도 하고 동네 경로 식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눈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기가 돕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소모임에 나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요즘엔 걷기 모임이나 마을 카페 같은 곳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몇 번 다니다 보면 얼굴을 아는 사람들도 생기고 낯선 인사도 반가운 일상이 됩니다. 혼자 산다고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며 하루를 살아가는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일정표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작은 기둥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나고 내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삶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누군가가 늘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는 사람과 구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누군가 매일 방문하진 않더라도 주 1회 방문 진료를 예약해놓고 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과 복지관 연락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면서도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고립되지 않는 혼자 살기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삶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젊은 세대와 한 집에서 살아가는 세대 공존 주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이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 어떻게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살되 혼자가 아닌 삶을 고민하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주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대 공존 주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동거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집에서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한 어르신은 요양원 생활을 정리한 뒤 간병인의 제안으로 젊은 다문화 가족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출신 간호사인 소피아 가족과 한 달간 시범 생활을 하면서 그는 다시 삶의 온기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상, 누군가 기다려주는 집.
이 모든 것이 그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세대 공존 주거는 법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지자체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와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이 젊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세 일부를 받거나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간섭이 아닌 협력이 이루어지고 돌봄이 아닌 교류가 이어집니다. 이 주거 형태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고 젊은 가족은 어르신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각국의 문화를 나누며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 독립된 공간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실은 존중받고 공용 공간은 따뜻한 교류의 장소가 됩니다. 서로 얽매이지 않지만 서로를 신경 쓰고 도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주거 모델이 지닌 가장 큰 힘입니다. 실제로 세대 공존 주거를 선택한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 지표가 개선되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고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요양원이나 간병인 중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구조. 혼자라는 이유로 외로움에 갇히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노후에 대한 작은 다짐을 담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나날이 이어집니다. 그런 날 문득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어쩌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양원을 가야 한다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넓고 더 따뜻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살든 어떤 집에 있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쥐고 있는가입니다. 자녀 집에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간병인을 둔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양원이 꼭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공간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 나가는 용기입니다. 혼자 살되 고립되지 않는 법, 도움을 받되 기대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법. 이것이 노년의 품격이자 진짜 자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리듬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존엄입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짧은 인사가,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밥상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이 무엇인지 천천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게라도 오늘부터 그 그림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안한 안전을 택할 것인지, 준비된 자유를 누릴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혼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시 살아있는 하루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